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 또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 예상치 72만 명을 하회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8월의 비농업 고용 부재는 민간 부분의 고용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가운데 공공 부분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 노동시장의 참가율은 전월과 동일한 61.7%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8월에 서비스업 지수가 예비치 55.2를 하회하며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IHS 마켓에 따르면 8월 조사 대상들이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정체되었고 공급 업체들이 상품 공급에 걸리는 시간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했으며 제조업과 더불어 수요 둔화와 직원 채용, 제품 공급 등의 원인으로 서비스 부분이 성장이 급격한 둔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우려가 일부분 반영되어 1년 뒤 비즈니스 기대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도 있었네요. 그 다음으로 뉴욕 연은이 지표 예측 어려움으로 GDP 예상치 발표를 중단을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앞으로 예상치를 딱 집어가지고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으로 국내 소식으로는 한국은행의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점차 완만해진 후 안정적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2.12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경제 지표 ISM,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 보고서 등이 엇갈린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미 증시 상승 및 연준의 테이퍼링 지연 기대감 등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됨에 따라 하락 마감했다라는 내용과 금 가격은 전주 대비 0.56% 상승한 온스당 1829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이 입지가 강화된 영향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점과 달러와 약세의 흐름이 지속된 영향으로 원수당 1800달러대의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69달러 선에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오펙 산유국들이 기존의 증상 규모를 유지한 점이 어느 정도 상승 요인을 끼쳤다는 점과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중국의 회복 속도가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다는 게 그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로리안이 되고 싶다. 오로리 NFT 추첨 도전기라고 해서 5솔만 있으면 추첨을 통해 오로리안 캐릭터 NFT를 받게 되는데요. 희귀한 NFT는 1000솔 이상에 판매되는 경우도 허다해서 이게 최근에 인기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코인마켓에서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원화마켓을 종료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금융위원장 또한 양보 없이 그대로 진행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그런 의견도 남기기도 했으니 웬만하면 중소거래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국민에 이어 신한은행도 전세 대출 금리를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요새 좀 눈치를 꽤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 건들다 보니까 민심이 안 좋습니다. 조만간에 대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시 이 상품을 내놓았고 다시 재개를 했지만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클립에 패럴림픽 NFT 보관한다라는 내용과 이더 레이어 2가 예치자산 규모의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선물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역대 최대 경신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립토펑크 시가총액이 41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대형 은행 자회사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부분에 암호화 자산에 투자하고자 신기술 투자에 선호하는 신세대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측면과 이 은행은 테마 카탈로그는 캐시우드와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모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금가 뭐니 조만간에 약간의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9월 24일 부분에 얄짤없이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써져 있죠. 야, 우리 신고 기한 연장 없다. 얄짤 없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나 본인 친구들이 중소거래소를 하고 있다. 무조건 이동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개인 분석했던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오스 왜 안 오를까요? 라는 칼럼으로 한번 준비해 주셨던 베이직 컬리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글을 써 주셨는데요.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는 아주 신기한 코인이다. 오르지가 않는다. 누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2019년도 3월에 이오스 가격 4,500원, 2021년도 9월 현재 가격 6,000원대.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면서도 90% 이상의 코인들은 결국 눈에 띄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더리움은 15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에이다는 100원도 안 되었지만 이제는 동전주에 끝나고 지폐로 넘어와서 3,000원대를 넘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오스는 이 부분에서 약간 네임밸류 격에 들어가져 있었고 랭크에서도 웬만하면 손가락 10개 안에는 항상 들어가져 있었던 그런 코인으로 총만 맞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런 분석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단순히 2019년도 3월과 비교했었을 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차트를 통해 직접 비교해보면 이오스의 처절한 가격의 행보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다. 이오스 주봉, 이더리움 주봉, 비트코인 주봉, 비트코인 캐시 주봉을 비교를 했었을 때도 좀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차트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18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코인별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에이다 6,900%, 이더리움 3,300%, 비트코인 1,100%, 퀀텀 590%, 똥텀이라고 맨날 놀렸던 코인이 590%, 비트코인 캐시 318%, 이오스 99%를 보게 되면 메이저 코인이라고 불렸던 부분이 약간 좀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오스와 같이 3세대 코인으로 유망을 받았던 에이다가 무려 70배나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오스는 장초 유저를 미치게 만든다. 왜 안 오를까요? 이오스는 너무나 많은 상승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도 원래는 5위권에서 6위권 사이에 놀다가 지금은 거의 좀 많이 밑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오스의 이제 BTC 마켓의 이오스 차트를 또 보게 되면 최고점 저항 추세선, 붉은색 하이라이터, 그리고 푸른색 하이라이터 현 시점을 보게 되면 이것도 3년간 돌파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2년간 처음 추세선을 닿으며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다시 하락을 맞았고 현 시점으로 봤을 때도 이오스는 다시 최장기 저항 추세선에 근접을 했으며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는데 이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튈지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회도 기회를 놓치고 여는 때와 같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버려지기도 할 듯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오스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겠죠. 왜? 내가 거의 코인 하시는 분들 대략 스타일이 몰빵, 하나의 몰빵,
그리고 만약에 분산을 했다라고 해도 하나에 거의 뭐 7알 이상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새끼 욕하는 거 듣고 싶지 않다. 왜 우리 새끼 욕하냐? 이렇게 보겠지만 우리 새끼라는 것은 자기 새끼 진짜 소중한 거 알죠?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자본주의적 사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벌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재료가 남아져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거래량이 충분히 남아 주었던 최근 이력이 있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만큼 많은 커뮤니티에서 해당에 있는 코인에 따른 언급 빈도가 많이 있냐, 그게 뭐 트위터든 어디든 간에 항상 어느 정도 트래픽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이 거론이 되어 가고 있냐, 그리고 나머지 프로젝트 부분에 따른 뭐 측면에 있어서 이번 연말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을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좀 보았을 때, 그리고 트레이너 관점을 또 보았을 때도 접근 가능성이 좋을 만한 그런 이쁜 차트를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냐,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연말이 되어봐야지 이오스 부분도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오스 연말에 있는 이 불리시 부분이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각자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ABC 부분도 엄청 많이 올랐죠. 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못 올라가는 코인은 상대적 대비 적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매우 적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 안에서도 되게 웃긴 게, 친구들이 야, 너 코인 그전 때부터 많이 했잖아, 너 엄청나게 부자 되었겠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친구는 코인에 따른 관심도가 1도 없는 친구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A라는 코인이 있고 B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A라는 코인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는지, 아니면 B라는 코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돈을 벌었지만 내가 같이 했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내 수익률 추이가 좀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건 항상 타이밍에 따른 그런 수익성 부분의 스케일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매번만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옛날 2017년도 비트코인 시장을 좀 보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뭐 부동산은 불패이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길게 월봉으로 차트를 보면 월봉으로 해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걸 주봉으로 바꾸던지 이걸 일봉으로 바꾸면요,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엄청난 고통을 받죠. 비트코인 한번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뭐 깔쌈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거를 주로 나누어서 보면 이런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많이 이번 시즌에 어떤 게 제일 많이 갈 것인지, 어떤 게 조금 더 천천히 갈 것인지 항상 캐치를 하시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놓칠 수도 있고 저것도 놓칠 수도 있으니 이왕 뭐 기다리는 거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번 시점에 좀 그래도 건드려 볼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전략은 저는 비추합니다. 예, 애초에 상반기 때부터 이미 하셨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금은 이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과연 그 다음 코인이 있었을 때도 아주 고정적으로 그렇게 밀다 보면 모든 자산 시장을 접근을 하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큰 틀의 타이밍은 맞췄지만 이 짤짤하게 뭐가 갈 것인지에 따른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목돈을 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새끼라고 하면 이 내 새끼가 정말 바르고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항상 보셔야 되고요.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이 내 새끼라고 해도 과감하게 다른 형태로 잘라내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 내 새끼도 어느 정도 성인이 됐으면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계속 내 품에 계속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지 못해요. 네. 출가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계속 내 새끼야, 언젠가 잠재력을 크게 한번 내 품에 있었을 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지 뭐 하다가 보면은 모든 타이밍을 다 놓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타이밍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럽의 암호화폐 채택 증가, 비트코인으로 주차 티켓 결제 등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현재 각지에서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하고 있는 가운데 앱을 통해 고객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6개 암호화폐를 통해 주차 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엔트워프와 블리쉘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샵닷컴을 포함해 루이빈 커피숍 등의 다양한 암호화폐 결제 도입이 지속적으로 되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미세고의 유통량과 저항 라인대라고 해가지고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유통량은 1억 4천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약 70%가 일반 투자자에 배포가 되었고 30%가 프로젝트 팀 물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락업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시장에 유통되어져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총 유통량은 9,800만 개로 1억 개가 안 된 부분이죠. 그러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을 코인마켓캡 업비트 전체 22%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4개 현물 시장 페어 기반으로 보았을 때 16%, 선물 시장 페어를 보았을 때 22%를 합치면 전체 38%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 형태로도 BTC 마켓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저항대를 시세 맞고 원화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왜 BTC 마켓으로 차트를 해놓고 분석을 내놓을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의 도미넌스가 아직도 괜찮은 코인들은 충분히 먹을 게 있다. 그게 이 차트를 먼저 본 뒤에 그 다음에 원화 차트를 보라고 이야기를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미세그는 오미세그는 조만간에 보바 네트워크 리브랜딩이 되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약간 ABC 쪽에서 영향을 받았던 측면이 충분히 여기에서도 끼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점과 또한 이제 이 도미넌스 추이가 못해도 9월 달까지는 계속 쉬지 않고 내려가 줘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고
기간은 짧습니다. 매번 이걸 보여드리잖아요. 이제 9월달 부분 일단 스타트를 끊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스타트예요. 이때까지 한 번도 초록색 선이 없었습니다. 즉 불장이 없었다는 거죠. 9월 마감부 시장 때까지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현재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럴 움직임이 보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10월 달의 움직임이 약간 쉼표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그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은 왜일까요? 이건 저의 그냥 느낌일 뿐입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최대한 스타트를 쫙쫙 빼주면서 추석 때 잠깐 10회 찍고 곧바로 또 올려가는 형태로 좀 보여주길 바랄 뿐인데, 과연 제 뜻대로 되어줄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저는 9월달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KB자산운용이 블록체인 기업 투자 펀드를 최초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다라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이번 그 6월 달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에도 똑같은 형태를 이야기를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누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라보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 6만 달러 선 언더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6만에 터치를 하면 새로운 꿈을 생각을 하시는 분, 아니면 기존에 여기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는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죠. 여러분들 자산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냥 일개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이론에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 돈을 최대한 잘 지키고자 해서 그 해당에 있는 그 정보와 제 경험치와 스타일을 공유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즌에 있었을 때도 얼마나 끝맺음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공을 잘 하는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가져가셨던 분들이 이번 시즌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장이 하반기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끝났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이만큼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이제 또 한 9월 달에 지나고 난 뒤부터는, 아니면 9월 마지막 주 정도 때부터는 아마 힘이 약간은 쉬어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10월 달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물음표가 많이 남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견뎌내셔야 되는 용기의 자리라고 봅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챙겨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항상 추세만 보지 이걸 하나하나씩 다 체킹을 해서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국내에 있었다라고 했으면 아무래도 실시간 방송을 켜놓고 저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 변수가 나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유연성 있게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밖에 설명 못 해드린다는 게 좀 아쉽거니와, 그리고 웬만하면은 뭐 저번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의 생각은 최대한 연말의 기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물론 여기 세금 유예 기간 법안 부분이 최근에 발의가 됐습니다. 네, 발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9월 중에 통과 또는 10월 중에 통과가 아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수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올해 거를 좀 보기에는 그런 거 희망 돌리다가는 타이밍 다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한 부분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는 다 잘라내고 보는 거예요.
그런 무언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는 내 계좌가 박살날 수 있는 것을 기존에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어느 시점에 딱 끊어낼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6만 선 부분, 비트는 아마 6만 선 부분 언더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6만 선 언더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더 기다려 볼 것이다, 아니다, 나는 이 정도 선에서 더 올라가도 그거는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해도, 그리고 좀 많이 오른다라고 해도 현금을 챙기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면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알트코인 이때 이렇게 한번 무너졌을 때 6만 5천 찍고 3만 갔어요. 3만을 깼습니다. 알트코인 70% 이상 다 마이너스 났거든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 이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이더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5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니면 500만 원 살짝 아래 정도도 만약에 되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더 들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부터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야, 8만 9만 갔잖아. 야, 500만 원 말고 700, 800 갔잖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연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산은 언제 내가 수익성을 누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말 그대로 현물로 교환을 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내 인생의 타이밍 때도 돈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 부분이 약간의 아쉽다라고 놓치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시점에서 매도를 못 해가지고 현금화를 못했을 때 타격이 큽니다.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22년도 부분 세금 유예를 해준다라고 쳐도 문제점이 뭐냐면, 어차피 테이퍼링 요 시점 언더에 하면 충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회복하는 기간 동안은 시드가 전 세계 시드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나오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다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무엇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을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용대출 부분에 따라서 다 한국만 쪼여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 나라도 똑같이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이 줄겠죠. 주는데 이 다음부터 뭐가 나오겠습니까? 금리 인상 시점에 가까우면 SEC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까? 최대한 투자자산 시장이 못 가도록 막을 거예요. 이거는 상식의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역할로 금융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야, 투자 자산 시장 돈 못 가게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봐야 네가 그걸 감내할 수 못하니까 약간의 이제 위험 요지를 주는 거죠. 너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22년도 부분하고 23년도 사이를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물론 제가 이렇게 길게 흐름을 잘 맞추는 타입은 아닙니다. 전 끊어서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유예가 되니까 요 시점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갖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짝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회복을 해줬다고 해도 곧바로 테이퍼링이라는 급락의 위기 한 번과, 이 아무리 늦다라고 해도 요 사이드 안에 1년 안에 이 12개월 이내에는 테이퍼링 할 겁니다. 금리 인상 할 겁니다. 말로는 뭐 파월이 일단 고용 부분 보고 뭐 하겠다고 하지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그 물가 추이와 나머지 중국에 대한 그런 형태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었을 때
보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1년 6개월 안에는 회복이 어느 정도는 보여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도 미국의 움직임이 어떠한 형태가 나오냐면 부스터 화이자 부분은 벌써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린이 임상실험 부분 끝난과 동시에 결과로 아마 어린이 부분 곧바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크게 변이될 수 있을 만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부분만 아니다라고 하면 큰 변수 없으면 그냥 예정대로 1년 6개월 안에 또는 아무리 빨라봐야 1년 안에 금리 인상할 겁니다. 예, 할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너무 유통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 형태에서 투자자산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된다는 거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코리니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세금의 유예는 수익이 나야지만 유예 부분에 따른 혜택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엄청 많이 내고 그 다음부터 가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웬만하면 여기 시점에서 아무리 벗어난다고 유예를 해준다고 해도 1, 2월 달까지만 더 보고 가는 게 더 낫지, 최대 마지노선으로는 저는 웬만하면 올해 거는 올해로 끊는 게 낫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